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배울 내용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집합의 연산을 배워볼게요. 저번 시간에 집합과 부분집합 그리고 원소의 관계를 배웠다면 이번 시간에는 합집합이라든지 교집합이라든지 어떻게 표현이 되고 어떻게 연산이 되는지를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합집합이죠. 이렇게 보통 적습니다. 두 집합이 있으면 A에 속하거나 또는 B에 속한다. 즉 이렇게 적거든요. 합집합은 A 합집합 B라 적죠. 얘를 만약에 조건 제시법을 적는다. 어찌 되겠습니까? X바 X는 A에 들어가든지,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또는입니다. 또는 X는 B에 들어가든지. 여기서 또는이 중요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벤 다이어그램 나타내보면 A가 있고 B가 있으면 또는이기 때문에 이쪽에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죠. 조금 커지는 느낌이라 보면 됩니다. 커지는 느낌. 이게 합집합이죠. 그리고 교집합은 뭐냐면 이렇게 적습니다. A 교집합 B라고 적죠. 얘는 X바 X는 A에 들어가고, 자 그리고 뭐냐면 여기서 그리고래요. 그리고 X는 B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를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심표를 찍어도 돼요. 심표는 수학적에서 그리고 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교집합은 우리 벤 다이어그램 나타내면 A가 있고 B가 있다고 가정하면 그리고니까 동시에 들어가는 이쪽이 되겠죠. 무슨 말이냐? 조금 느낌이 작아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새로운 용어가 있으면 얘가 1번, 2번이라 할게요. 합집합, 교집합. 자, 서로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소 뭐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내용하고 다릅니다. 중학교 때 서로소는 뭐냐면 예를 들어 2와 5가 있다. 2와 5의 공약수는 1밖에 없죠. 이런 것들 서로소라고 부릅니다. 3하고 9는 서로소가 아니죠. 근데 집합에서 서로소는 뭐냐면요. 앞에서 우리가 공집합 배웠죠. A와 B의 교집합을 했더니 공집합이 나온다. 이게 서로소예요. 이게 서로소. 즉 무슨 말이냐? A와 B의 공통인 원소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반적인 건 다 공집합 아니고 교집합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렇게 완전 만나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 이런 경우는 두 집합은 서로소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봅니다. A가 1, 2, 3이 있습니다. A가 1, 2, 3. B가 2, 3, 4, 5가 있어요. B가 2, 3, 4, 5. 그랬을 때 만약에 A 합집합 B라고 하면 A도 들어가 있고 또는 B에도 들어가 그러니까 A 두 동시는 아닙니다. A에 있든 B에 있든 아무 때나 있기만 하면 돼요. 그게 좀 커지는 느낌이니까 1, 2, 3 공통인 거 두 개 다 연속으로 두 개 다 적을 필요 없죠. 한 개만 적으면 됩니다. 1, 2, 3, 4, 5 이렇게 되겠죠. 어렵지 않죠? A 교집합 B는 A 그리고 B 동시에 들어가야 됩니다. 동시에 들어가는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2하고 3이죠. 만약에 이거 A, B를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요. 얘 교집합 동시에 들어가는 거 2, 3 보이죠? 2, 3이 있고요. 1은 여기 있고 4, 5는 여기 있다. 이러면 쉽죠? 어렵지 않죠? 이게 합집합, 교집합입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내용인 거 배워보겠습니다.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A랑 합집합, 공집합이 됐다. 어떤 느낌이냐? 이렇게 기억하면 제일 쉬워요. 합집합이면요 좀 커지는 느낌입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 부집합이기 때문에 좀 작죠? 커진다는 말은 약간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교집합은요 약간 작아지는 느낌을 생각하면 돼요. 동시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얘는 좀 작은 거 누구랑 만나도 이렇게 되는 이게 성질이죠. 자, 두 번째 자기 자신끼리 합집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합집하면 자기 자신 되겠죠. 커진다 해도 A는 똑같은 거니까. 그럼 똑같이 자기 자신과 교집합해도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과 동시에 들어가니까 얘 되겠죠. 없지 않습니다. 3번 조금 생각을 해볼까요? A 합집합에 가로로 묶고 A 교집합 B입니다. 얘는 어떻게 될까요? 합집합 커진다 했잖아요. 약간 교집합은 동시에 들어가는 작은 느낌이거든요. 합집합 커지는 느낌이니까 약간 큰 A를 적으면 틀리지 않겠죠. 그러면 A 교집합에 A 교집합 B다. A와 A 교집합 B 중에 어느 게 더 작아 보입니까?
이거는 너무 쉽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을게요, 선생님이. A 교집합, 합집합. 자, 커지는 느낌이 얘가 크잖아요. 얘가 작아요. 합집합은 커지거든요. 근데 교집합은 작은 거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물론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쉽게 설명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우리의 성질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돼요. A가 있으면 A는 당연히 A 합집합 B에 들어가겠죠. 커진 데의 부분집합, 우리 부분집합 저번 시간 배웠잖아요.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B도 A 합집합 B에 들어갈 겁니다. B도 A 합집합 B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적어볼까요? A 교집합 B입니다. 교집합은 작아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럼 얘는 A도 들어가고 또 A 교집합 B는 B에도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이런 거 기본적인 성질이죠. 그죠?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 예를 들어서 이 3번이 좀 헷갈린다면 벤 다이어그램 보셔야 돼요. 보세요. A가 있습니다. B가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A라는 것은 말이죠. A라는 것은 이거죠. 선생님 이거 설명해 볼게요. 근데 합집합이에요. A 교집합 B는 뭐였죠? 그렇죠. 동시에 들어가는 겁니다. A 교집합 B는 이거죠. 그러니까 합집합은 이거 또는 이거 둘 다 동시에가 아니고 또는 어떤 느낌입니까? 합치면 A하고 B가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은 A였고 얘를 풀면 합집합에 얘가 A 교집합 B인데 해보니까 그냥 A가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얘도 설명 가능하겠죠? 얘도 설명 가능하겠죠? 만들어 볼까요? 일반적인 건 벤 다이어그램은 서로 일반적인 게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이렇게 겹치게 만들면 돼요. 그럼 얘 A란 뭐죠? 얘죠. 교집합 A하고 B가 있으면 자 보겠습니다. 합집합은 뭐죠? 동시에 이건 작아지는 느낌. 동시에 얘죠. 얘 딱 A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설명이 됐잖아요. A 교집합의 합집합의 A 합 B는 A가 된다. 웬만하면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다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합집합, 교집합 배웠죠. 자, 그러면 또 어떤 게 있냐? 자, 여집합과 차집합이 있습니다. 여집합을 알기 전에는 전체 집합을 알아야 돼요. 전체 집합. 그러니까 전체 집합은 보통 U라고 표시합니다. U. 전체 집합은 보통 U예요. 그래서 전체 집합이 있고 예를 들어서 전체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보통 이렇게 그려집니다. 전체가 일단 가정합시다. 그러면 여집합이 있습니다. 여집합. 여집합은 뭐냐?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중에서 얘들 A가 있다 가정합시다. 이렇게 A가 있습니다. 여집합은 A에 속하지 않은 모든 원수로 이루어졌습니다. A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이렇게 표시하고요. A 여집합은 조건 제시로 나타내 볼게요. X는 A 여집합이면 X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전체에 들어가 있어요. 전체에는 들어가 있지만 그리고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 X는 A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 원소가 아니다. 우리 원소 저번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A 여집합은 바깥쪽이 이겁니다. A 여집합. 요쪽 바깥쪽이 A 여집합이죠. 이쪽에 A는 들어가지 않는 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배워야 될 게 뭐 있냐면 차집합이 있습니다. 차집합. 우리가 덧셈 뺄셈 할 때 더하기 또는 차이 할 때 비슷한 용어를 쓸 건데 차집합은 이렇게 적습니다. A 차집합 B. 그럼 뭐냐? 이 말은 A에는 속하는데 B에는 속하지 않아야 됩니다. X바. X는 A는 들어간다. 그리고 B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요. A가 있고 B가 있으면요. A는 들어가고 B는 안 들어간다. 이쪽이죠. 이쪽.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뭐 다음에 배우겠지만 우리가 교환 법칙 성립하고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합집합, 교집합 이런 게 교환이 돼요. 근데 당연히 A 차집합 B에서 자리 바꾼 B 차집합 A는 안 된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때로는 선생님
교환은 다 되잖아요. 인할수도 있어요. 안 되죠. 얘는 얘였다면 얘는 뭡니까? 그렇죠. B and A 안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거든요. 완전 달라요. 다르다는 거 명심해야 돼요. 이건 선생님이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만약에 선생님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가 1부터 7까지의 자연수를 가정합시다. 1, 2, 3, 4, 5, 6, 7. 그러면 A가 예를 들어서 1, 2, 3, 4로 가정할게요. B가 1, 3, 6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째 그리면 되냐면요. U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벤다그램 그려볼까요?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교집합을 먼저 그리는 게 제일 좋아요. 일단 동시만족은 뭐 있습니까? 1, 1, 3, 3. 여기 1, 3이 들어가네요. 그죠? 그럼 나머지 비어있는 2, 4가 되겠고요. 6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체가 1, 2, 3, 4, 5, 6, 7이니까 1, 2, 3, 4. 못 빠졌죠? 5와 7은 밖에 빠져있죠. 아시겠죠? 그러면 A 여집합이다. 그럼 적으면 돼요. A 없는 거, 1, 2, 3, 4, A 뺀 거 다 적으면 돼요. 뭐 있습니까? 1, 2, 3, 4 빼면 돼요. 그럼 5, 6, 7 있죠. 그죠? 그럼 B 여집합을 구해라 한다. B 여집합. 뭐 있겠습니까? 1, 3, 6 빼면 돼요. 1, 3, 6. 2, 4, 5, 7 있죠. 그죠? 그럼 또 해볼까요? 배운 거. A 차집합 B 해보겠습니다. A는 들어간다, B는 안 들어가야 돼. 그럼 요것만. 뭐입니까? 2, 4가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B 차집합 A 해볼까요? 요것만 6이 되겠죠. 아시겠죠? 이게 기본적인, 우리가 알아야 될 거고요. 그러면 여집합, 차집합도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합집합, 교집합처럼 성질이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만약에 A 합집합, A 여집합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A 합집합, A 여집합, A를 X가 A에 들어가면서 또는 반대로 들어가야 돼요. 얘는 전체가 되겠죠, 전체가. 왜냐하면요, U가 있습니다. A가 있고 밖에 A 여집합이 있습니다. 얘 커지는 느낌이니까 얘 가지면서 또는 얘 가지면 전체가 되겠죠. 이해되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2번 U의 여집합입니다. 어떤 느낌일까요? 공집합이죠. 전체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반대로 공집합의 반대는 전체가 되겠죠. 맞죠? 이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3번 A 여집합에 여집합 한 번 더 적으면 A가 됩니다. 한 번 더 적으면 여집합이 없어지겠네요. A가 되겠죠. 이건 왜 그럴까요? 볼까요? 자, 전체가 있습니다. 여기 A가 있습니다. 근데 A 여집합이래요. A 여집합. A 여집합은 뭐겠습니까? A 여집합은 바깥쪽입니다. 바깥쪽. 근데 한 번 더 여집합했어요. 한 번 더 했으면 이제 반대로 빨간색이 반대. 여기가 안 들어가 다시 일로 들어가잖아요. 얘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집합 두 개 하면 없어진다 생각해도 그냥 A가 된다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4번 A 여집합이 이렇게 표현도 돼요. U 차집합 A. U 차집합 A로 표시된다. 왜 이렇게 표시될까요? 똑같은 겁니다. A 반대가 있는데 얘 쪽은 U에서 A는 안 들어가는 건 똑같은 말이죠. 그죠? 그리고 5번은 이제 진짜 많이 쓰입니다. 많이 쓰이고 많이 공부도 해야 되고 A 차집합 B는 다른 표시로 A 교집합 B 여집합도 똑같은 말이고요. 이게 제일 많이 쓰이거든요.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쓰이죠. A-A 교집합 B로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얘는 다르게 말해서 A 합집합 B에서 B를 빼는 건 똑같은 말이고요. 얘도 쓰입니다. B 여집합 A 여집합. 여집합은 약간 반대 느낌이 된다 보면 돼요. 얘를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얘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힘들 수 있는데 한번 얘를 따로 5번은 따로 선생님이 벤 다이어그램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전체가 있습니다. 전체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A랑 B가 있다 가져가면요. A 찾아 B였죠? 얘였습니다. 얘. 맞죠? 이거 누가 봐도 A 찾아 B 맞습니다. 근데 똑같이 풀어볼까요? 전체가 있습니다. 전체가 있죠? 뭐랬냐면 A 교집합 B 여집합이래요. 그럼 A가 뭐냐면요. A가 이거죠.
A. 좀 줄여볼게요, 선생님이. 교집합이죠. B 여집합 만들어 볼게요. 여기를 A, B를 같이 적어야 좋겠네요. 자, A, B다. 공간을 활용해 볼게요. 자, A, B다. B 여집합이다. B는 안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보면 동시에 되는 거 뭡니까? 동시에 되는 거. 당연히 얘잖아요.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우리가 했을 때 얘가 똑같이 되면 A 교집합에 보세요. B 여집합도 똑같이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벤다 그러니까. 맞죠? 얘들도 적으면 다 똑같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기억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고 선생님이 말했듯이 얘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얘가 제일 많이 나오고 얘들은 무조건 기억한다기보다 한 번씩 나오면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면 쉽게 기억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집합의 연산을 이용한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A가 B에 들어간다. 즉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요. 이 말이거든요. A가 있고 A는 B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런 표현 같은 말이 뭐냐? 첫 번째 A 합쳐서 B가 뭐가 되겠습니까? 커지는 느낌이니까 큰 B가 됩니다. 2번 그럼 합집합 물어봤다. 뭐겠죠? 그렇죠? A 교집합 B를 물어보면 뭐겠습니까? 작아지는 느낌이니까 A가 되겠죠. 3번 A 차집합 B는 어찌 될까요? 무슨 말이죠? A는 들어가는데 B 안 들어간다. 근데 A에 들어가는 순간 B에 다 들어가고 있죠. 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원소가 없기 때문에 공집합이죠. 원소가 없으면. 그죠? 다른 말로 표현했다. 아까 배웠죠? 다른 말로 어떻게 됩니까, 이거? A 교집합, B 여집합, 또 공집합이다. 똑같은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얘 나올 때만 적습니다. 많이 나오니까. 4번. B 여집합은 A 여집합 들어갑니다. 여집합 반대로 되면 됐잖아요. B 여집합이 어찌 보면 바깥쪽이 좀 작거든요. A 집합은 더 크잖아요. 얘가 반대로 돼요. 반대로. 얘가 되면 반대로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얘는 어찌 될까요? A 여집합 합집합 B다. 생각 잘 해볼까요? A 여집합 합집합 B다. A 여집합은 바깥쪽이죠. 근데 B를 만나니까 A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전체가 됩니다. 전체. 얘도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얘처럼 고치려면 어찌 될까요? 얘도. 그러면 B 여집합이 부분집합 들어갔잖아요. B 여집합에서 A 여집합 빼면 얘도 똑같이 공집합 될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물론 B가 A 들어가면 반대로 하면 되니까 쉬워요. 근데 서로소부터 해볼까요? A하고 B가 공집합이다. 얘 뭐랬죠? 이 서로소입니다. 서로소. 두 개 집합이 서로소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U가 있으면 A가 있고 B가 있다는 겁니다. 얘가 서로소예요. 자, 첫 번째 이렇게 할 수 있죠. A 차집합 B는 뭘까요? A에 들어가면서 B 안 들어간다. A에 들어갔는데 B는 다 안 들어가요. 다 나올 수 있죠. 그럼 A죠. 반대로 B 차집합 A도 뭘까요? B에는 들어가면서 A 안 들어가는 거. 그냥 B 들어가면 A 안 만나니까. 맞죠? 그리고 이걸 어찌 될까요? A가 있으면 당연히 B 여집합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포함 원소가 하겠죠. 보통 부분집합 씁시다. B 여집합 들어갑니다. 반대로 그럼 B는 어디 들어갈까요? A 여집합 들어가겠죠. 이는 성질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성질을 이렇게 이론적으로 쫙 펼쳐봤습니다. 물론 이제 문제는 그때그때 통해서 해보면 알겠지만 일단 이론 공부하면서 연산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요. 몇 번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고 또 기억해보고 그러다 보면 자연적 실력이 되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 관련된 응용 문제라든지 기본적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